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56기 2회차고요. 오늘 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하고 여러 가지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조금 달라진 게 그죠. 부동산 4종 연금 세트라는 걸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뭐냐 그러면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 3종 세트고 상가연금이 있습니다. 상가연금. 부동산 가지고 또 연금. 사실 월세 많이 받으면 연금이죠. 많이 받는데 뭐 원장님도 상가연금 많이 받고 있죠. 받고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상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 자, 은행에 지점이 들어왔어요. 기분 좋다 나쁘다? 이제 통폐합되면서 내용증을 받았어. 다음 달에 공실 되겠다고. 기분 좋다 나쁘다? 한번 받아보세요. 머리가 띵하다고.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월세 받다가 안 들어온다 해보세요. 그것도 누가 매아주고 그냥 1층 상가를 월세 1000만 원씩 받던 거를. 그 다음에는 500 내놔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헤매는 것보다는 연금이 낫지 않느냐. 국가에서 평생 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가 부동산이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순환을 겪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요번에 코로나 사태 겪었잖아요. 같이 근무 안 하고 재택근무에 돌아가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빌딩 같은 상가들이 상당히 지금 수익성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상가를 얘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죠? 없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15년 동안 뭐 별 문제 없이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어요. 얼마 받는 거 아시는 분? 모르지? 모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가를 노래방 같은 거 유흥업 주점을 받아놓으면 식당 유흥주 받아놓으면 잘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가 특히 노래방 같은 거 2층 이상이 있는 거 특히 우리 상담 보면은 노래방 유흥업소 전부 다 썰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완전 지금 문 닫았어요. 아마 대출자만 내고 지금 막 완전 노가다 판에 가서 일을 해도 대출자 못 내서 나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나 상가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하나 봅니다. 2번 보면은 상가인데 절반에 떨어졌는데, 그죠? 북면에 절반에 떨어진 이 걸린 상가입니다. 걸린 상가. 상가인데 집합 건물에 있는 상가인데, 상가연금에, 근데 보니까 이제 월세가 2천에 월세가 120만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미술학원이 80만원. 위에 거 아이스크림이 40만원. 120만원. 2천에 120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임차인 제보. 관련 제보, 임차인 관련해서 채권자로부터 아래 정보회생에 입찰해라. 아이스크림 임차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8만원, 미술학원 임차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원 제보자 해가지고, 나왔죠. 자, 그럼 옥션 한번 보겠습니다. 옥션원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이상한 거 있죠. 뭐 우용한 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통화를 했어요. 이분하고. 통화하고 명함을 받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2에 5624. 원장님이 박사 논문을 주로 뭐로 썼죠? 아시는 분? 응? 엠필이죠. 엠필이니까 유동화에서 하고 연락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겠죠? 주로 엠필 쪽이니까. 자, 그래서 어제 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하면 창구 북면에 우리 저기 신도시 비싼 데죠. 옛날에는 좀 촌동네였죠, 그죠? 촌동네인데 이제 북면에 전용이 23평이다. 전용이 23평이다. 뭐 작은 건 아닙니다. 23평 같으면은 뭐 12평짜리 2개 정도 되면은 막 그런 대로 쓸 수 있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전용. 분양은 이제 감정서 보면 되겠죠. 감정서 보고 이제 주로 따지면 되는데, 보통 분양은 아파트도 오른쪽 써놨는 사람인데, 써놔야 되는데 잘 안 써놨더라고요. 자, 여기 있네. 요 보면은 이제 감정서. 자, 감정서에 이 구분 건물 감정 평가표 명세표 그런 게 있어요. 요 보고 보통 어떤 사람은 많이 써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G가 뭐고 G? 지하 1층 3에 1060호인데 23평인데 대지권은 15평인데 4억 6,800이고 토지 건물은 한 3대 7 정도 이렇게 건물이 크고요. 공용 부분 포함 이게 분양입니다. 그럼 뭐 40평형. 근데 사실은 분양은 사실 필요 없죠. 이 전용이 필요한 거죠, 그죠? 분양이야 막 널찍널찍하고 다이 틀려가지고 분양은 무시하면 되겠고 한 23평. 그러면 전용이 23평이니까 보통 우리 뭐 30평 아파트 있죠? 막 그런 것 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게 보면은 지하 얘기는 못 듣는데 한번 봅니다. 쭉 보면은 상가에 이 초등학교 앞이래요. 이야기 들으니까. 자, 무등 초등학교. 어디 뭐 정문 앞인가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임대가 잘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전화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3-106 했다. 3-106. 3-106. 이게 1층이가 지하 2층 중에 지하 1층이다. 이또 뭔 소리고? 지하 2층 중에. 하여튼 탑사해 보시고 지하 2층이라도 실제 1층 같은 지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영업이 잘 된다 싶으면은. 그래서 미술 교습소하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미술 교습소 아이스크림이다. 1,000에 그럼 합계가 2,000에 100이다. 자,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000에 100씩 크면은 시세가 얼마냐 할 때는 자, 우리 이게 월세는 곱하기 보통 우리 상가에는 곱하기 환산보증금 100을 하죠. 100을 하면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1억 2천하고 2천 다음은 총 얼마죠? 1억 4천. 환산보증금이 1억 4천이다. 자, 요거는 계산할 줄 알겠죠? 월세 곱하기 몇 한다고요? 100 해서 1억 2천인데 보증금 2천이니까 1억 4천이다. 그럼 1억 4천이 이 환산보증금인데 우리 상인법에 많이 써요. 이게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은 뭐 소액보증금 받고 안 받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억 4천인데 환산보증금 1억 4천 같으면은 시세는 곱하기 2배다 봅니다. 2배가 요거는 시세가 된다. 자, 외웠어요. 간단하게. 이 이제 수익률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 5가지 있어요. 근데 복잡해. 머리 보면은. 복잡한데 간단한 거는 월세가 보증금 2천에 월세 120이다 그러면은 1억 2천에 2천 1억 4천이구나. 그러면 시세는 곱하기 2배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응? 2억 8천이다. 2억 8천. 2억 8천 정도의 매매가 된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2억 한 4천쯤 되니까 팔릴 때가 됐다. 내가 볼 때. 알겠죠? 자, 2억 4천 주고 한 달에 그럼 2억 2천 주고 한 달에 120이다. 그럼 뭐지 됩니까? 2억 2천 주고 120이다. 이거 만족합니까? 별로입니까? 자, 2억년 하면 은행에 한 달에 얼마 나오죠? 이자가. 응? 3% 보면 얼마입니까? 3%도 한 60만원? 그쪽 가까이 나오죠? 그럼 1년 것도 뭐 한 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세는 2억 한 8천쯤 된다고 한다. 2억 8천인데 이제 2억 4천 괜찮다. 전화온 건 이거예요. 쭉 보면은 여기 제보가 있네, 제보. 제보 요거를 누가 였느냐, 이거를 누가 였나 하면은 옥션에 제보를 했대요. 제일 밑에 보면은 주로 요런 거를 많이 보면 여러분들 자주 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믿습니다. 알겠죠? 믿는데 자꾸 전화하면은 나쁜 점이 뭐냐? 가격이 올라가. 제가 팔겠다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전화 온 거는 이래요. 요번에 이게 팔됐습니다. 저게 황 원장님 요거 어디 수강생들 40분 권유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기가 통화를 했대요. 하니까 재임대 하겠대. 둘 다. 그런 쪽이니까 막 물건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들 채권이 한 2억 6천 된대요. 2억 6천 한 200 정도 팔리면은 막 경매병까지 다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났을 때 뭐 좋겠다 이럽니다. 좋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수수료 주느냐 했더니 준대. 0.9% 주겠대. 2억 6천이 왜 팔리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오가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로 MPL 쪽으로 공장을 30억짜리인데 한 10억에 정도 떨었어요. 기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3, 4억에, 이제 15억에나 이 채권을 매매시키면은
공인중개사 사업자인 사람들은 보통 0.9를 줍니다. 저기서 0.9 정도. 우리 상가는 0.9죠. 중개 보수가 0.9입니다. 한 1% 가까이 줍니다. 그럼 한 15억에 1%면 뭡니까? 1,000만. 그죠? 15억에 채권 양도가 15억이다 그럼 15억에 1%면 1,500 받습니다. 유동에서 1,500 받고 의뢰인한테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뢰인한테는 감정가 1% 받을 수 있어요. 그럼 3,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내지는 15억에 준하는 뭐 알아서 자기가 감정 가격에 1% 받을 수 있으니까 매수인정 대리를 하시면은 자,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시면 되는데, 자, 뭐 한 그림만 보세요.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 별 좋아 안 합니다. 당뇨약을 묻어서 이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여러분이 주면 먹고 내가 사 먹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또 뭡니까 이게? 아까 무슨 학원요? 미술학원. 미술. 인가봐요. 거리다 뭐 인가봐요. 이렇게 하고. 미술학원도. 지하 1층 아니지 저랑은. 예? 아까 지하 1층이 됐는데 1층 뭐 1층 같은 뭐 지하가 많이 있어요. 가보면은 한번 가보세요. 뭐 그런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상가에서 보면은 지층 해놔도 보통 밖에서 보면 1층 이런 게 많습니다. 있으니까 실제로 뭐 1층으로 보이면은 뭐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계된다. 이거를 사고 싶으면은 이제 채권을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권을 연락해가지고 자, 우요한 부장, 요번에 우리 학원 가끔 와요. 요 창원법원에 배당받으러 오면은 얘한테 두릅니다. 들어서 제가 박사학위 또 논문도 주고 하죠. 제가 박사학위 주면은. 자, MPL 요게, 유동화회사에서 이런 논문 받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MPL 쪽에 법학박사 논문 잘 없거든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참고할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요한 부장이 이제 전화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요거를 사시면 좋겠다. 자, 요거 봅니다. 거래가액이 3억 6,700이다. 송씨가. 이 사람은 은행 대출 받고 이래 했는데 자기 돈도 뭐 한 1억 한 3천이었는데 덕 받다 손해 갔다 지금. 낙찰되면 뭐 손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매에서 낙찰 받는 거는 적당하게 받는 겁니다. 알겠죠? 적당하게 받는데 일반적으로 분양 받는 거는 정말 조심하시네. 예를 10억짜리다. 대출 한 4억 5억 하고 지도는 한 5억 넣고 이래가지고 샀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 북면 보면 그래요. 10억 주고 산 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 받아요. 월세 120. 그럼 월세 120 받으면은 대출 5억 받으면 예를 들어 4억 받으시다. 4억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1억당 대출이 연 4% 지금 4%도 없겠죠 사실은. 4% 같으면 30만 원입니다. 그럼 4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120 아닙니까? 120. 그럼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주면은 딱 맞아요. 1년은 월세가 들어와. 1년 지나면은 해지통보 받아요. 머리가 다 아파. 그러면 또 6개월, 1년 10입니다. 또 한동안 들어왔다. 또 6개월 있다 그만두고 나가빈대. 그래갖고 한 3년, 4년 끌어보면은 또 금리 지금 오르면은 지금 뭐 6%, 7% 갚이면 되는 거. 120 아니고 뭐 250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찾아옵니다. 대출 안고 가져가서 안 쓰면 넘가주겠다. 지는 5억 들어간 거는 무시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 상가를 좋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세종시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파트 살아갔다가 1,000만 원에 계약이 미끄러졌대요. 1,000만 원 계약이 어려운 거예요. 책이나 도장 안 찍는 거예요. 깎아도 1,000만 원까지 줄어졌는데 그만 매수자가 A씨 차 필요하다 된 거야. 뭘 샀느냐? 상가를 샀어요. 돈 됐을까? 망했을까? 망한 겁니다. 알겠죠? 그때 그만 그 1,000만 원 들고 사면 되는데 샀으면은 그때 뭐 2배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세종시에서 아파트 그때 했을 건데 상가를 사가지고 그렇게 또 완전 거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지금 분양 상가들 서울이고 광교고 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1층이라도 뭐 왜냐하면 또 싸게 내놓으면은 10년 동안 월세는 못 올리니까 상위법에 연 5%거든요. 5% 이상 못 올리면 10년 동안 못 올려요. 한 번 딱 계약하고 나면은 코로나네. 옛날 가격에 2억에 뭐 500인데 가면 1억에 200 받자 하고 냈어요. 근데 코로나 풀려서 야, 니 나가라. 절대 안 됩니다. 5년 플러스 5년 10년간은 연 5% 상한제 딱 묶여 있어요. 주택도 물론 마찬가지죠. 5%죠.
5%인데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하여튼 막 이 정도,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막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죠? 다음에 사면 더 좋겠죠? 다음에 얼마고, 다음 몇 프로고. 51%인데 다음에 41% 사겠다. 그거는 조금, 사면 좋죠? 좋은데, 막 지금 사는 것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용한 부장, 이런 사람들, 더 베스트 자산 관리, 이런 분들을 뭐, 통화해도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거래 해봐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랬어요. 갖고 있는 명단 다 주라. 전국에 있는 우리는 전국바이니까, 온라인반은 전국이니까, 니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어제 왔어요. 메일로. 왔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에 봅니다. 3번에. 당진시에 아파트가 117건에 진행 중인데 다수가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뭐 절반 들을 때 그때 내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조금 늦어버렸어요. 117건이 진행 중인데 다수가 보기에 낙찰돼 버렸어요. 당진 산업단지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임대 수요가 좋대요. 그래서 이제 20일에 45159 한 겁니다. 20일에 4159 이런 거는 이제 누가 좋아하나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나 그러면은 법인들 있죠. 법인들이 1억 미만이다. 낙찰 받아도 7억시가 1.1%다. 아시죠? 2021년. 자,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당진에 뭐 저도 당진은 자주 가지 않는데 당진에 전용이 60제곱미터다. 토지 별도 등기 있다. 뭐 요거는 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60제곱미터인데 전용이 18평인데 6,700이다. 뭐 4,600이다. 이래 되죠? 나 강남이라면 좋겠어. 18평인데 6,700이다. 이 정도 되면 좋겠어. 그죠? 좋은데 참 그게 현실이 안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6,700에 쭉 이렇게 떨어가 있습니다. 떨어가 있죠? 이렇게 떨어가 있는데 70%가 많이 보이네요. 많이 보이고 팔린 거는 주로 50%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50%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팔렸는데 몇 개나 그러면은 이 뭐 100 몇십 개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30개 뭐 이런 거죠. 뭐 얘는 뭐 주로 보면 50% 51%를 팔렸습니다. 이렇게 18평인데 이게 3차 가니까 50%에 누가 막 들어오더라. 3,600에. 자, 전용 18평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700이다. 뭐, 개안쪽이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없고, 18평에 뭐,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더라. 낙찰이 되더라. 천안에 있는 18평. 옛날에 그, 기억나는 거는 정주영 회장이 그때 한번 대통령 출마를 했죠. 하면서 아파트 반값 만들겠다. 반값 만들겠다. 전국의 아파트를 공장을 걸었어요. 그런데 결국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실은 안 됐지만은 그분은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2층 만들겠다. 2층 1층은 화물차 다니고 2층에는 승용차 다니고 전국을 막 병목 구간을 그렇게 다 만들어주겠다. 그래갖고 추수이고 명절이고 막 전부 다 쌩쌩쌩 하시고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제 공략을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도 이렇게 좀 가격을 좀 그죠 내려오면 좋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접근하기도 좋은데 너무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자지도를 보면은 옆에 그 임대 이 수요가 있는가 봐요. 이게 뭐 공단이 있다 하더라고요. 공단에 당진 공단 여기 있네. 오른쪽에 이게 뭐 공단이 큰 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공단이 크게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주로 거주할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많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의 제보가 우리 수강생의 제보입니다. 이거는 유동화사 제보가 아니고 우리 수강생의 이제 낙찰 받은 사람 한 사람의 제보입니다. 제보가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거 적당히 낙찰 받으면은 막 그런 대로 수요가 있었겠죠. 내가 생각해도 전용 18평인데 뭐 5천이다. 그러면 참 싸긴 싸다 그죠? 진짜 싸다. 내가 볼 때는 전용 18평 5천은 뭐 쌉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거 그죠? 진행되는 것만 딱 찾아가지고 여기서 전체 보면 되겠다. 진행 물건은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이제 주로 70% 움직였네. 70%. 뭐 한 번 더 떨어지면 좋겠나 싶은데 낙찰은 거의 다 됐어요. 113번인데 낙찰 안 된 게 지금 한 10개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머지 다 되고 지금
이것들이 이제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 분수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뭐 그냥 문제 없이 이런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는 분은 뭐 당진에 한번 조용히 가서 답사해 보시고 시세가 어디 되는가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100개씩 막 무디게 놓으면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없으면 다행인데 임차인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더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수영 씨가 임차가 6천만이다. 6천만 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은행은 경매를 넣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뭐야? 건지당 어디 갔겠노? 이 땅하고 이런 거예요. 땅하고 별도인가 봐요. 땅하고 건물하고 이런 설정이 있는데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 이후에 아니다. 그 이유가 건물 설정이 있고 땅 놔두고 건물 2002년도 설정이 빠르네요. 2000년도 설정인데 2001년도에 6천 주고 들어왔다. 또 오래 산다 그죠? 오래 사네. 배당 요구도 했다. 그러면 뭐 받아가든지 뭐 여기 낙찰가가 있으면 적당하게 이제 못 받든지 뭐 되겠죠. 못 받으면은 후순위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무배당 되는 사람이다. 여러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배당 되면은 여러분 잔금을 넣으면은 바로 소유권 행사가 되고 연 5% 정도는 줘야 됩니다. 나갈 때까지 줘야 되는데 배당을 받는 사람이 소액보증금. 그럼 그 사람은 배당기일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당기일이 지정이 되느냐? 이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낙찰이 다 돼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이게 낙찰이 전부 다 돼야 배당이 지정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알겠죠? 이제 예로 지도 배당을 받아야 나가니까 예로 뭐 4천만 원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야 나가니까 그게 배당기를 하는 것은 예로 150개다 하면 150개 전부 다 납치가 다 되고 잔금이 100% 들어와야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6개월 뒤가 될지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움직일 때는 그런 게 하나 같으면 간단한데 여러 개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배당기일이 이게 쉽지 않다. 약간 양이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낙찰된 거 그럼 이런 거를 낙찰받을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저는 이랍니다. 이런 거를 낙찰받을 때는 어떻게 우리 참고하냐? 경매는 제일 간단해요.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이 단지에 이 아파트 단지에 동일 번지에 얼마에 팔리냐?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그렇지만은 상가 보면요. 저기 우리 김해 상계동인가 상가 보면 낙찰가가 11%, 10% 계세요. 10%. 그런 거는 우리 수강생이 합니다. 원장님 3차 64%인데 요번에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난 눈물 나와. 동일번지 명함 보니까 11%, 7%, 8% 낙찰되는데 지금 65% 받겠대. 응? 그게 뭐를 모르냐? 그 단지에 그동안에 어떻게 이게 경공매 낙찰가 우리 그거를 모르고 낙찰받겠다. 그럼 그것만 뺑 내다보고 아이고 저기 옷가게 하다가 문 닫았네 이래가지고 내 저다가 내 옷가게 하면 되겠네. 그죠? 뭐 2억짜리 한 1억 좀 떨어지니까 아이고 좋다 그거 낙찰 받겠다 이야기. 그건 아니다. 자, 동일번지 명 잘 기억하세요. 요 누리보면은 요 단지에 주로 낙찰가가 몇 프로 지금? 몇 프로 주로? 주로 50%죠? 그럼 70% 받으면 높보다 낮다. 높죠 지금. 그죠? 높다 이거죠. 높다. 그러면은 좀 높다. 이해가시죠? 방금 제가 뭘 누렸죠? 낙찰 받을 때는 여러 빌딩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말고 빌딩이나 좀 대단지 이렇게 좀 있다. 여러 상가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본다 했습니다, 제가? 동일번지 뭐요? 매각물건. 오케이. 예. 동일번지 매각물건. 여기 있네. 자, 우리 교재 해놨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교재 해놨습니다. 동일번지 매각물건에 동그라미 5번. 아시겠죠? 동그라미 5번을 해가지고 보시고 판단한다. 그 동네에, 그 빌딩에, 그 토지에 그 얼마나 낙찰됐는지 과거를 보시라고 항시. 알겠죠? 옛날에 이게 또 경매가 또 되는 건지 그것도 볼 수가 있고
동일번지 매각물건 항시 일단 그거도 낙찰가에 이제 산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경공매는 쉽게 됩니다. 특히 상가에서 특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써놨죠. 단점, 배당길의 명도가 가능하다. 배당길이 돼야 명도가 가능하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네. 옥션원의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보고 예상 낙찰가도 추정한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법인이라도 취득세 1.1%다. 법인이라도 12.4%가 아니고 몇 프로요? 1.1%로 취득세를 쌓여만다. 법인이라도. 그래서 법인들이 대거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취득세가 1.1%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1.1% 취득세에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갑니다. 주택 수요에 뭐 10개 사도 그래서 대거 들어갈 때는 주로 1억 이하짜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여러 개 살 때 여러분들이 1억 이하짜리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일번지 매각물건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인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